저는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부엌 안에 있는 신비의 보약을 그냥 지나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가고 혈당이 치솟는다고 두려워하시지요. 하지만 진실은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기회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그 보약은 다름 아닌 계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호 박사입니다. 올해 72이고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식탁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늘 따라붙는 걱정이 있다는 것을요. 이 음식은 혈당을 올리지는 않을까? 심장에는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건강의 해답은 때로는 값비싼 약이 아니라 가장 소박한 음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국 어느 부엌에나 있는 계란. 바로 그 안에 비밀이 있지요.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 한 알의 계란만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보호하며 손주들과 함께하는 식탁의 즐거움까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이제부터 계란의 과학적인 효능, 당뇨 환자를 위한 올바른 섭취 방법, 그리고 계란을 활용한 한국의 전통 음식 5가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맛있고 안전하면서도 건강을 지켜주는 방법 말이죠.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세요.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작디 작은 계란 한 알이 어떻게 당뇨 환자의 건강에 놀라운 힘을 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먼저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계란에는 거의 탄수화물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계란을 먹어도 흰쌀밥이나 빵, 달콤한 과일을 먹었을 때처럼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제가 늘 어르신들께 식단에 계란을 꼭 더하시라고 권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계란은 완벽한 단백질 창고입니다. 이 단백질은 다른 음식에서 들어온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식사 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셔보세요. 배가 훨씬 오래가고 군것질도 줄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바로 이 점이 아주 중요하지요. 세 번째로, 계란 속 건강한 지방, 레시틴과 오메가3 같은 성분은 심장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까 두려워하지만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계란 한 개를 섭취해도 당뇨 환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리 방법만 올바르다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 계란 속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혈중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계란은 노년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의 보물창고입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비타민 B12와 콜린은 신경을 보호하며 기억력을 개선해 정신을 맑게 유지합니다. 또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을 지켜 노인성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작은 계란 한 알이지만 당뇨와 심장, 뼈와 관절, 기억력까지 노년의 중요한 건강 문제 대부분을 두루 짚어주는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걱정이 아닌 안심이 될 수 있을까? 바로 그 해답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당뇨를 가진 어르신들이 무엇보다 바라는 건 맛있게 먹으면서도 오래 포만감이 유지되고
혈당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란은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바로 그 바람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섭취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3, 4개,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하루에 최대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균형 있게 드시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란 한 알에는 약 108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데 대부분이 노른자에 있습니다. 이미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노른자를 과다 섭취하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흰자만 드시는 것도 안전하면서 충분히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리법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삶은 계란은 영양 손실이 적고 소화도 잘 되며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푹 찐 계란은 부드럽고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딱 알맞습니다. 반숙 계란 후라이를 좋아하신다면 코팅팬에 식물성 기름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 조리해 보세요. 계란말이나 부침 요리를 할 때는 기름이 음식 맛을 덮지 않도록 꼭 최소한으로만 사용하고 채소를 곁들여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이른의 나이에 아침마다 흰 쌀밥에 김치와 기름이 자글자글한 계란부침을 드셨습니다. 식후 혈당은 늘 높았고 몸은 무겁고 지쳐 손주와 놀 힘조차 없으셨지요. 제가 계란을 삶아 채소와 함께 드시도록 권해 드렸는데 불과 3주 만에 혈당이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손주 손을 잡고 공원에 산책을 나갈 수 있어. 더 이상 몸이 무겁지 않고 마음까지 가볍다고요. 보셨지요? 먹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어도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던 계란이 매일의 안심 보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란을 전통 한식과 함께 곁들이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맛은 더 풍성해지고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 계속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당뇨 어르신들을 위한 계란 활용 전통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권해드리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두부 다진 고기, 계란을 활용한 두부 계란전입니다. 계란, 두부, 채소가 어우러진 이 요리는 익숙한 맛을 지니면서도 당뇨 환자에게 특별한 영양적 가치를 줍니다.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나쁜 지방은 적으며 소화가 잘 되어 위가 예민한 어르신들께 특히 적합합니다. 여기에 잘게 다진 채소까지 더하면 음식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70이 넘은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는 명절마다 즐기던 전을 무척 좋아하셨지만 당뇨를 진단받은 후에는 기름기와 소금 때문에 거의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전 굽는 향긋한 냄새가 날 때면 얼굴에 잠시 쓸쓸한 기운이 스치곤 했지요. 그때 제가 알려드린 것이 바로 건강한 버전의 전이었습니다. 기름과 소금을 줄이고 고기보다 두부와 채소를 더 많이 넣는 방식이었지요. 놀랍게도 그분은 오랜만에 전을 먹으면서도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즐길 수 있었다며 그 기쁨을 제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즐겨왔던 맛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분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조리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두부를 곱게 으깨고 다진 살코기와 잘게 썬 채소를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먹기 좋은 큰 크기로 빚은 뒤 풀어둔 계란을 꼴 입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성 기름을 아주 소량만 두른 팬의 앞뒤로 노릇하게 익히면 됩니다.
접시에 담아내면 향긋하고 부드러우며 몸에도 부담 없는 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이는 약하고 씹기가 힘든데 더 부드러운 음식은 없을까? 그렇다면 꼭 이어서 봐 주십시오. 다음에 소개해드릴 요리는 훨씬 더 부드럽고 연하면서도 당뇨 환자에게 든든한 영향을 주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5세 할머니가 있습니다. 진료 올 때마다 늘 잠이 오지 않는다며 하소연을 하셨지요. 저녁 식사 후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막힌 듯 답답해 밤늦도록 뒤척이셨습니다. 잠도 깊이 들지 못해 아침이면 늘 피곤하고 친구들과 산책할 기운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거운 저녁 대신 간단한 음식을 권해드렸습니다. 바로 한국식 계란찜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는 한결 잘 주무시고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까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소박한 음식이 건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계란찜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저녁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계란의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켜 식후 급상승이나 밤중 저혈당을 막아줍니다. 셋째, 따뜻하게 먹으면 몸이 편안해지고 신경이 안정되어 깊은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조리법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계란 몇 개를 풀어 다시마, 육수와 섞은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중탕으로 찌기만 하면 됩니다. 뚜껑을 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노르스름하고 매끄러운 계란찜이 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숟가락으로 한 입 뜨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마음까지 포근히 감싸주는 듯하지요. 아마 그래서일 겁니다. 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에게 계란찜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의 약이 되곤 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나 할머니가 가족을 위해 만들어주시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맛을 떠올리게 하지요. 바로 그 소박함이 어르신들의 잠을 되찾아주고 노년의 일상에 다시 평안을 안겨주곤 합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 회복되면 식탁에도 다시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음식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다채로운 색감으로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다면 어떨까요? 이제 다음으로 작지만 온 가족의 마음을 이어주는 음식 계란, 채소말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얼굴에 늘 쓸쓸한 기운이 가득하셨지요.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로 식사에 대한 흥미가 거의 사라져 매 끼니가 밍밍하고 즐겁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저는 할머니께 보기에도 아름답고 만들기도 간단한 요리를 권해드렸습니다. 바로 채소 계란말이였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찾아오신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색색의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아내자 손주가 달려와 할머니를 꼭 끌어안으며 좋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고 한 입 맛을 보니 계란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과 채소의 산뜻한 향이 어우러져 다시 삶의 즐거움을 찾은 듯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음식이 왜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질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계란 속 채소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제공해 당 흡수를 늦추고 식후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둘째,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군것질을 줄여주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달걀물을 부칠 때 넣는 참기름 한 방울은 좋은 지방을 공급해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음식의 고소한 풍미를 더해줍니다. 조리법 또한 무척 간단합니다. 계란을 잘 풀어 코팅팬에 얇게 붙인 뒤 잘게 썬 채소, 당근, 시금치, 쪽파 등을 고르게 뿌려줍니다. 계란을 단단히 말아낸 후 한 입 크기로 썰면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좋은 요리가 완성됩니다. 이 음식의 또 다른 장점은 계절마다 재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봄에는 어린 시금치를, 여름에는 애호박을, 가을에는 표고버섯을, 겨울에는 배추를 넣어보세요. 채소가 달라질 때마다 영양소도 달라지고 식탁은 늘 새롭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 한 분의 72세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늘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기름진 고기 요리를 자주 드시다 보니 건강이 점점 나빠졌던 것이지요. 제가 채소 계란말이로 바꾸시라고 권해드린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혈중 지방 수치가 서서히 좋아지고 몸은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까지 밝아졌습니다. 그분은 계란말이를 식탁에 올린 뒤로 집안 분위기가 환해졌고 손주들과 함께 앉아 식사할 때마다 자신이 다시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음식을 꼭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밥상에도 색깔과 건강이 더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밥을 잘 못 드시는 어르신들께는 더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음식은 없을까? 그렇다면 다음에 소개해 드릴 특별한 선택지를 꼭 기대해 주십시오. 바로 한국식 계란국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녁 식사를 마쳤는데도 속이 편안하기는커녕 몸이 무겁고 배가 더부룩하며 머리는 멍해져 그대로 식탁에 엎드리고만 싶었던 순간 말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루 중 가장 두려운 끼니가 바로 저녁이라고요. 먹으면 속이 막히고 힘들고 안 먹자니 공복에 손발이 떨리고 허기가 몰려와 괴롭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한국에 아주 익숙한 음식이 있습니다. 가볍고 안전하면서도 든든한 해답 바로 계란국입니다. 왜 계란국이 어르신들께 그토록 잘 맞을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계란국은 칼로리가 낮고 부드럽게 넘어가 위장을 쉬게 해줍니다. 둘째, 당뇨 환자들은 혈당을 배출하려다 보니 자주 갈증과 구가를 느낍니다. 뜨끈한 계란국 한 그릇은 수분을 보충해주고 몸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시켜줍니다. 셋째, 계란의 단백질은 당 흡수를 늦춰 식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어 오르내림이 심해 피곤해지는 일을 막아줍니다. 제가 떠올리는 한 78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늘 저녁은 공포라며 말씀하시던 분이지요. 먹으면 더부룩하고 안 먹으면 허기져 괴롭다 보니 점점 식사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기름기 없는 담백한 계란국으로 바꿔보시라고요. 불과 일주일 뒤 다시 오신 그의 얼굴은 활짝 밝아져 있었습니다. 계란국 한 그릇이면 배는 편안하고 저녁을 먹고도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며 이웃과 이야기할 여유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그 지긋지긋한 무기력감이 사라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요. 여러분 상상되시나요? 단순한 계란국 한 그릇이 저녁을 두려움의 시간에서 즐거운 시간으로 바꿔주는 모습을요. 게다가 조리법도 참 쉽습니다. 다시마 육수를 끓여 아주 담백하게 간을 한 뒤 풀어놓은 계란을 천천히 부어 젓가락으로 살살 저어주면 부드러운 계란꽃이 피어납니다. 은은한 향, 담백한 국물, 계란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속이 따뜻해지고 밥도 술술 넘어갑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순두부, 몇 조각이나 잘게 썬 미역을 넣어주면 영양이 더욱 완벽해집니다. 별다른 재료가 아니더라도 이 소박한 한 그릇이 몸과 마음을 모두 가볍게 해주지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궁금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가족들과 소풍이나 나들이를 갈 때 간편하면서도 혈당 걱정 없는 음식은 없을까? 바로 다음에서 그 완벽한 선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현미 계란 채소 김밥입니다. 왜 이 음식이 어르신들께 잘 맞을까요? 첫째, 현미는 흰쌀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므로 위험한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둘째, 속재료로 들어간 채소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공급해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셋째, 속에 차에 썬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갑작스러운 허기와 불필요한 간식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65세의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손주들과 소풍을 가고 싶으면서도 늘 망설이셨던 분이지요. 밖에 나가면 기름진 패스트푸드 뿐이고 당뇨 환자에게 맞는 음식은 없을 거라 생각해 집에 혼자 남아 계셨습니다. 마당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눈가가 젖곤 했습니다. 제가 현미 계란 채소 김밥을 알려드린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 소풍날 할머니는 작은 김밥 몇 줄을 직접 준비해 가방에 넣어 가셨습니다. 가족들과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아 김밥을 꺼내셨을 때 그 눈빛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이제는 나도 걱정 없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할머니 그 웃음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혈당 수치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을요.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합니다. 현미밥을 지어 약간 식힌 후 계란을 풀어 얇게 부쳐 길게 차에 썰고 채소는 데쳐 잘게 썹니다. 김 위에 현미밥을 고르게 펴고 계란과 채소를 올려 단단히 말아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썰면 보기에도 예쁘고 영양도 충분하며 어디든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은 장기적으로도 많은 이점을 줍니다. 현미는 비타민 B군과 풍부한 섬유질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채소는 항산화 성분으로 눈과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계란은 60세 이후 근육 감소를 막아주고 김은 풍부한 미네랄로 몸의 균형을 돕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행복의 보약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혈당 때문에 외출을 주저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꼭 이 현미 김밥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할머니처럼 손주들과 함께 앉아 웃고 이야기하며 아무런 두려움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음식이 꼭 해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밥상에도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아직 아주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여러분께 작은 퀴즈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서 저와 저희 팀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제가 소개한 5가지 계란 요리 중 계란 몇 개를 풀어 다시마, 육수에 살살 풀어 넣기만 하면 뜨끈하고 부드러우며 속을 편안하게 하고 숙면에도 도움을 주는 국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음식은 무엇일까요? A. 채소 계란말이. B. 한국식 계란국색. 현미 채소 계란김밥.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맞히신 분들 중 몇 분을 무작위로 뽑아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그 행운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계란은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잘못 쓰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가진 어르신들께는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언제, 얼마만큼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섭취 시기입니다. 아침과 점심이 계란을 먹기에 가장 좋은 황금 시간입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점심에는 계란찜이나 계란말이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요리를 곁들이면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에는 위장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름기 없는 맑은 계란국 한 그릇이 가장 좋습니다. 속은 따뜻해지고 잠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둘째, 섭취량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등 여러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계란 1개 정도는 심장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뇨를 가진 어르신들께는 하루 1개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흰자는 더 드셔도 되지만 노른자는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계란 하나만으로도 활력이 생기지만 어떤 분은 더부룩하고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고 약을 복용 중이거나 다른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점은 계란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란은 큰 그림 속 한 조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채소, 현미, 두부, 미역 등과 어우러질 때 비로소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을 지키며 기억력과 근육까지 함께 돌봐주는 완전한 식사가 됩니다. 바로 이 조화로움이 노년의 평안과 온전함을 지켜주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박한 계란 하나가 여러분의 두 다리를 건강하게 지켜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거닐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해 예시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며 가족 식탁 위에서 환한 미소를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내일 아침부터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가장 단순한 변화 속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계란이 가진 힘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올바른 조리법,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요리, 그리고 피해야 할 실수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을 좇지 않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걸음이 떨리지 않고 오후에도 공원을 거닐 힘이 남아 있으며 밤에는 편안히 누워 깊은 잠에 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바람이지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음식인 계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년 건강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은 의사의 손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일상적인 선택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란 한 알, 계란국 한 그릇, 김밥 한 줄, 이런 소박한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지탱하는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제가 준비하는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혹시 말이 너무 빠르지는 않았나요? 이해하기 쉽지는 않았나요?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더 좋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친근하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